어린이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부가 좀 우울한 코로나 얘기였다면 2부는 신나게 한바탕 웃으실 수 있는 즐거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특집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출발하죠. 와, 여러분 지금 혹시 따라 부르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신나게 따라 불렀는데요. 어린이날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추억의 만화영화 주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면서 따라 부르신 그분들은 최소한 1970년대, 80년대생이실 거예요. 시대별로 유행한 만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가 뭐냐에 따라서 나이도 가늠이 되죠. 자, 오늘 2부는 한국 사회를 만화영화 주제가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만화영화 주제가로 읽어보는 한국 사회 100년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 씨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전설의 평론가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특정 장르를 좋아하지 않고 예. 만화 영화부터 동요부터 뭐 트로트도 그러고 뭐 메탈까지 예, 장르를 안 가려서요. 예. 스스로는 잡놈이라고 얘기해요. 귀한 잡놈이세요. 지금도 보니까 네. LP를 한참을 상당히 많이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린이날 특집으로 네. 그 추억의 만화 영화 주제가를 통해서 시대별로 한번 11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909년 6월에 관제 이도영 선생이 대한민보라는 신문에 그 시사 만화죠. 보면 예, 이게 예. 한게 만화의 우리나라 역사의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1909년 일제 강점기 때죠. 보면 어허. 일제 강점기 때는 아무래도 검열도 많았을 거고 예, 이제 예. 그래도 어떤 그 시대의 아픔을 그 풍자를 통해서 예. 이렇게 좀 저항하려 했던 만화가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의 한 90년대 초반까지도 신문에 이렇게 어린이 신문도 그러고 어른 신문도 다 네, 이렇게 네. 만화 네컷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죠. 때로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오늘날까지를 쭉 훑으신 거니까 그게 100년이 넘는 거군요. 112년이죠, 정확하게는. 세상에. 그래서 이제 LP를 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만화영화 LP가 어이구 이렇게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게 선곡한 예. 만화들만 갖고 온 거고요. 훨씬 더 많죠. 아니 보면. 집에 그러면 이런 LP들을 몇 장이나 가지고 계세요? LP는 한 2만 여 장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와. 그 우리 대중 음악사에 저는 그 외국 팝송보다 네. 가요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요즘 최근에 LP 수집품도 일고 하면서 대중가요가 또 K-팝이라는 이름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있잖아요. 예.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어허. 제 친구들도 창피하게 가요 모은다고. 가요 모으면 좀 창피한 거, 예. 팝송 모으면 좀 유식한 거. 그 과거에는 좀 우리 사대주의 사상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중가요가 들어간 음반을 수집하고 이러면은 좀 고급스럽게 보지 않은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굉장히 대접받고 있죠. 그 몇 살 때부터 모으신 거예요, LP를? 초등학교 졸업 앞두고 세상에 몇 년? 73년 12월 그때 극장 들어가서 영화도 6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예. 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모으기 시작한 LP가 무려 2만 장. 살아있는 우리 대중음악계의 어떤 기록자, 목격자, 수집가시면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만화영화도 부탁을 드렸더니 뭐 지금 논문 한 편을 써오신 느낌인데요.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화의 탄생은 1909년. 그렇죠. 이라고 말씀. 물론 만화와 만화 영화는 좀 다른 장르긴 하지만 그렇죠. 큰 뿌리를 하나의 만화로 봤을 때는 1909년을 시작으로 보시는 거군요. 저 만화는 작화, 이제 그림으로서 이런데 만화 영화는 그야말로 동영상 움직이는 그렇죠. 그죠. 동영상이 만화가 이제 움직이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예, 최초의 만화가 1909년 네. 6월 2일 대한민보에 그렇죠. 게재된 시사 만화. 네네. 그러다가 만화 영화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만화 영화를 이제 우리 만화 영화 또 그럼 주제가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TV 수상기가 보급 시작됐던 60년대로 해야 되는데 60년대. 저희 집은 60년대부터 있었어요, TV가. 아유 부자셨 좀 사셨네요.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강릉에 거주했는데 강릉에는 KBS만 개국을 해서 68년도에 아. 그래서 공영방송이잖아요. 재밌는 만화는 뽀빠이밖에 없었습니다. 뽀빠이. 뽀빠이는 전국의 아이들이 다 그래서 아는데 예. 올리브도 그러고 브루트. 뭐 올리브 브루투스 네. 그죠. 근데 진짜 재밌는 요괴 인간이라든가 어. 그 황금박쥐 이런 굉장히 상업 만화 영화의 극치죠 보면 뭐 예, 로봇 예. 나오고 날아다니고 아톰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다 TBC나 MBC에서 해서 아 그러면 지역마다 나오는 만화가 달랐어요? 방송국마다 방송국마다. 그러니까 KBS만 생겨서 음흠. 강릉 지역은 그 TBC나 MBC가 시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 별천지라는 거는 아버지 네. 따라 우연히 예. 그 서울을 갔는데 예. 그 고모 집에 이제 있으면서 보니까 막 해골이 망토 두르고 날아다니고 황금박쥐. 이게 그리고 막 그 요괴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예. 무지하게 무서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괴 인간. 요괴 인간이고 그리고 뭐 저 타이거 마스크도 그러고 그 레슬링 주제로 한 예. 또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또 복싱 주제 정말 다양한 아, 만화가 있어서 야 이 서울이 별천지구나.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 어린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 간다 그러면은 길을 쓰고 따라가려고. 만화 보러. 네네. 만화 영화 보고 싶어서. 그게 1960년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저는 뭐 그 시절에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저의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 어린 남자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집에 있는 보자기 하나씩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다치기도. 황금박쥐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보면. 자 그러면 황금박쥐 주제가부터 우리 좀 듣고 갈까요? 그러죠. 예. 네. 황금박쥐 이렇게 너무 어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 뭐 알겠어요. 근데도 이 가사도 우리가 좀 웃기게 개사도 해서 부르고 어떤 식으로요? 뭐 미니스커트 착착착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망토 눌렀는데 거의 뭐 이렇게 짧은 이런 거 원피스처럼 예. 실제 아톰도 그래서 금지되기도 했어요. 아톰이 왜 금지가 돼요? 너무 야하다고 거의 누드에 가까운 팬티만 입었다고? 예. 아니 아톰한테 옷 입히면은 그 아톰이 아니죠. 그 어색한데 굉장히. 근데 약간 보수적인 사회인지라 예. 저희들은 너무 멋있었고 재밌고 했는데 그렇죠. 어른들의 시각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쟤왜 저렇게 벗고 날아다녀? 이렇게. 정말로 그러면 사전 검열로 암흑기를 맞았던 시기도 있습니까? 70년대에는 더 그랬고 네. 장르도 다양해지면서 그랬잖아요. 이 황금박쥐는 원래 이제 52부작으로 67년에 일본에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3개월 후에 우리나라 이제 TBC에서 네. 이걸 했는데 72년까지 재방송을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계속 네. 재방송 그런 식이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장르도 만화에는 다양한데 네.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만화도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요괴들 나오는 어허. 요괴물들 있잖아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요괴 인간 같은 거? 요괴 인간은 거의 이제 원조격이라 할 수 있고 요즘은 그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요즘 인기 대단하죠. 보면. 네, 맞아요. 요즘 뭐 이누야샤 같은 것도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또 요괴 만화로는 인기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이런 요괴물들이 굉장히 인기 많은데 처음 등장했던 게 68년도에 역시 MBC에서 했었죠. 그 요괴 인간 등장했을 때 정말 무서웠고 저는 심지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자라면서 쫓아오고 요괴가 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꿈에 그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이렇게 가위에 많이 걸렸었거든요. 예. 어김없이 그 요괴 인간에서 나온 어떤 날. 요괴들이 등장한 날은 무서운 날은 가위 걸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희한한 건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또 찾아보죠 아이들이. 무서우면서도 또 궁금하잖아요. 보면 그 다음 화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릴 때 이제 했던 추억이잖아요. 보면 90년대에 일본에 이제 기자 시절에 예. 그 동경에 취재 갔을 때 혹시
그거 구해서 볼 수 있을까 해서 그 당시에는 레이저 디스크라는 또 영상 매체가 비디오 이후에 이렇게 예. 나와서 굉장히 고가였죠. 보면. 그랬었죠. 그래서 찾았어요. 아, 요괴 인간. 요괴 인간하고 그 황금박쥐. 황금박쥐를. 예, 근데 그때 당시에 5만행, 50만행 이런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금은 영 하나씩이 더 붙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5만행은 그래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맘대로 샀는데 지금 그게 요 가져오신 게 그거예요? 5만 원 주고 사신 샀던 요게 인간 전화가 들어있는 TV.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 그렇죠, 됐단 네. 말씀이에요. 야, 옛날 생각들 새록새록 나시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작은 별 가족이 부른 요괴 인간 듣고 가죠. 요괴 인간 이 만화 영화 주제가 치고는 너무 비장한데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진짜, 예. 음산해요, 진짜. 일단 저 요괴 인간 시작할 때 보면 이 어깨 힘들어하면서 긴장부터 하면서 그 아마 누구나 다 그 이입을 했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그렇죠, 보면. 그렇죠. 지금 요 만화도 역시 일본 만화 그렇죠. 건데 네, 네, 네. 사실은 이 시절 생각해 보면 로봇 만화가 또 대단한 인기였어요. 말도 역시 못하죠. 일본에서 건너온 만화들이 많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톰. 아톰이죠. 그러니까 원 제목은 이제 철완 아톰이죠. 원 제목은 철원 예. 아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주소년 아톰으로 우주소년 아톰.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뭐랄까 일본에서 아톰은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이후에 일본의 어떤 성장에 상징하는 심볼 같은 그런 존재죠 보면. 그 2003년에 그 로봇 박람회 열렸을 때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톰에게 주민등록증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사실은 완전 국민 로봇에서 이제 뭐 이유도 아니겠어 전설이죠. 뭐 그냥 그야말로 전설 같은. 예, 오죽하면 그 만화 영화에 예. 그 캐릭터에게 주민등록증까지 줄 정도면은 그냥 일본 그 자체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톰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시작한 건 70년대부터인데 그렇죠. 저는 80년대에도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요. 역시 계속해서 재방영이 된 거죠. 그렇죠. 아톰 계속, 예. 역시. 자, 여기서 일단 아톰 노래를 좀 듣고 가죠. 작은 별 가족이 부른 아톰,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푸른 하늘 저 멀리 라라라 김철이라는 옛날 생각 엄청 나네요. 아톰.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 때는 아까 황금박쥐 보면서 보재기 하나씩 두르고 애들이 뛰어내렸다면 그렇죠. 저 70년대 세대인 저는 네. 요 아톰 보면서 애들이 보재기 다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어요. 그때는 로봇 만화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마징가 제트도 마징가 있죠. 제트,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태권브이는 그 이제 뒤인데 네. 그래서 너무 히트가 있으니까 그레이트 마징가도 나왔고 맞아요. 우주소년 짱가도 나오고 맞아요. 그 시절. TV에서 히트한 만화 영화 시리즈는 반드시 극장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예. 또 번외편 이렇게 해서 또 맞아요. 극장편 또 감독판도 있고 예. 그런 게 또 재밌죠 보면은 정규 시즌에서 또 다른 번외편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시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화 영화 동영상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거는 네. 56년 56년. TV 광고예요. 럭키 치약 광고, 또 진로 소주 광고, 아. 닭표 간장, 닭이 운다 꽃기요 이런 게 만화로 되게 코믹해 짧지만은 네. 정말 좋아했었어요 보면.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 움직이는 만화의 시작이 네. 상업 광고다. 그렇죠. 또 치약 광고. 네. 어허.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그 광고 보려고 예.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만화 광고 보려고 하루 종일 TV 앞에 지키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 노래도 다 따라하고 지금도 그걸 외우잖아요. 조금만 불러보시겠어요? 닭이 운다 코끼요 뭐 진로 소주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 그 외국 만화 영화가 처음으로 된 건 64년 8월에 KBS에서 방영한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개구쟁이 데니스. 이게 64년이고요. 음. 만화 영화로는 67년 1월에 신동호 화백의 호피와 차돌 바위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60년대 말에 또 홍길동도 있어요. 홍길동. 홍길동은 제가 강릉에 거주했던 시절에 극장 가서 직접 봤는데 얼마나 아마 강릉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첫 편을 못 보고 세상에. 기다려서 저 들어가서 봤는데 그 필름이 유실돼서 예. 볼 수가 없다라는데 꽤 오래전에 그 필름이 일본에서 또 발견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뭐 지금은 격투기가 더 인기가 많지만 6, 네. 70년대는 프로레슬링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정말 대단했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김일 나오고 천기동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다 TV 앉아서 봤고요. 보면 그래서 그게 만화 영화로까지 타이거 마스크. 그렇죠. 아, 일본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하하.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레슬러까지 이제 등장했을 정도였고, 네. 그 우리 뭐 김기수 선수 세계 챔피언 대 갔을 때 또 권투 또 인기 대단했었잖아요. 예, 프로그램 그렇죠, 없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또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든지 그게 다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 좀 그 문화 그 성향이 좀 비슷했던 거, 그리고-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문화적으로 척박하다 보니까 일본 만화 영화를 주로 이제 들여와서 네. 아이들이야 뭐 이게 일본 만화 영화인지 미국 만화 영화인지 모르고 우리는 봤던 거고. 나중에 좀 배신감을 느끼죠. 그렇죠. 이게 다 일본 거였어. 이제 그런 어떤 좀 맞아요. 상실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그 시절에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한 그런 만화는 영 없습니까? 있죠. 뭐 있어요? 태권동자 마루치. 태권동자 네, 마루치, 마루치, 예. 마루치 아라치, 아라치는 또 여자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루치 아라치가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이거 언뜻 들으면 이게 오히려 일본 만화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만화예요. 예, 마루라는 게 산등성이 음흠. 높은 데 있는 음. 치가 들어가면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라치는 아라라는 말이 아름 뷰티풀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순 우리 말의 그 어원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 캐릭터 이름으로 이렇게 붙인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음악부터 좀 듣고 가죠. 아마 이 주제가 마루치 아라치 주제가를 들으면 야 맞아 그때 그렇죠. 그랬어 하시는 네. 분들 많을 거예요. 듣죠. 김현정의 뉴스쇼 어린이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루치 아라치 1977년 만화영화 주제가 듣고 오셨어요.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게무리 13호 납작호가 되었네. 그렇죠. 거의 권성징악이 많고 네. 분명했던 거는 우리 편이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 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마루치 아라치는 사실은 사람입니다만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이런 로봇 만화가 훨씬 더 인기긴 했죠. 그렇죠. 주류를 이루긴 했죠. 확실히 로봇은 전통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좋아했던 열광했던 장르라고 할 수 장르. 있죠. 네. 마징가 제트, 그랜다이저, 태권브이 저는 뭐 요 정도 지금 떠오르는데 마징가 제트는 일본 거, 그렇죠. 일본 만화. 네. 그랜다이저도 그렇고 그렇죠. 태권브이는 우리나라 김청기 감독 작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본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감독 또 태권 음, 또 무술 또 로봇이 무술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세계 최초인 거죠. 무술 로봇으로는 세계 그렇죠. 최초입니까? 예. 태권브이가? 그리고 아톰 같은 경우도 그건 좀 의인화돼 있어서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마징가 제트부터는 안에 타가지고 사람이 타서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쏘고 주먹이 막 날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난감으로도 많이 팔았어요. 아, 그 당시에 집집마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 그때부터 뭐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은 그 굿즈 나오고 완구로 이렇게 다 나왔죠. 이런 게 뭐 그러니까 단순히 만화 영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산업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산업적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네. 선생님 그 마징가 제트하고 태권브이하고 유사시에 싸움이 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웃기는 거죠. 이거 제가 또 이거 진지한 겁니다.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겁니다. 예. 저 태권브이 찍으셨어요? 아니 무조건 나는 우리 거니까. 이러면 국뽕인데 요즘 말로 그게 저 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마징가 제트는 조종사가 그 머리 위로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0.4초가 걸리고 태권브이는 조종을 따로 밖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주먹을 날리는데 0.2초가 걸린답니다. 그런 걸 또 연구하신 분도 있어요. 특별하신 분이죠. 굉장히 좀 애정이 있으신 거죠. 애정이 보면. 있으신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국회 그
위에 이렇게 둥글잖아요. 국회의사당 그죠? 이게 또 비슷해가지고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또 나는 막 이런 그런 또 그런 얘기 있었고 대학교 건물마다 하나씩 그런 전설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추억의 그만아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가를 듣고 갈 텐데요. 이거 부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맞춰보세요.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나라 태권브이. 아, 여러분 이 어린이가 누군지 좀 상상이 되세요? 바로 세월이 가면의 가수 최호석 그렇죠. 씨라면서요. 세월이 가면 그 가수 맞습니다. 몇 학년 때 부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른 건데 그 아버님이 최창곤 씨에서 우리나라 뮤지컬 쪽에 또 영화 음악 이런 쪽엔 또 대부 같으신 분이죠. 이 삼형제가 다 노래하지 않아요? 맞아요. 작곡도 예, 예. 하고. 아버님이 일단 아이간 음악계. 그 음악 쪽에 영화 음악 뭐 뮤지컬 이런 예그림 뮤지컬 이런 것도 하셨던 이제 예. 대부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근데 확실히 노래 잘하지 않나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히트했을 때 네. 로봇 태권브이의 오리지널 가수라는 게 또 알려지면서 화제가 더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요거는 극장판으로 개봉을 했었죠. 그렇죠. 로봇 태권브이.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복원한 적도 있었잖아요. 저는 76년도 대한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직접 가서 봤는데 그때 그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예. 육교 지나서까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었고 아이들이 줄이 100m. 그럼요. 야.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2000년대 이제 지나서 이제 디지털을 복원하면서 그 굉장히 대형 예. 로봇 태권브이를 서울시청 앞에도 세워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화제가 됐었는데 개봉했을 때 그때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들이 다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 손잡고 함께 보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게 또 이렇게 어떤 문화구나. 이게 계속 어떤 그 세월이 지나도 그 죽지 않고 이 캐릭터는 정말 살아남아서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 그 애니메이션의 전설이 달리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로버트 태권브이. 근데 우리가 지금 로버트 얘기, 뭐 마루치 아라치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여자 아이들이 열광했던 건 사실은 순정 만화, 순정 만화, 네. 뭐 공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가 들장미 소녀 캔디 그리고 요술공주 세리 요술공주 그렇죠. 세리가 요 세리. 예 그리고 베르사유 장미도 있었고 그리고 엄마 찾아 산말리 그 원제는 엄마 찾아 삼천리인데 그래요? 네네 근데 왜 산말리로 바꾼 걸까요? 더 머니까 더 애절해 더 애절하게 하려고. 그리고 플란다스계도 뺄 수 없죠. 파트라슈. 예 정말 이때는 끝에 다 죽잖아요. 강아지도 죽고 주인공도 그래서 어린이 팬들이 끝에 좀 다 살려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달라고 막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을 정도로. 야,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요술공주 민키 있잖아요. 민키도 또 요술공주 재밌죠. 민키, 네. 민키. 전 요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술공주 세리는 사실 60년대에 개봉했던 건데 우리나라에는 80년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들어온. 그렇군요. 네. 요 민키도 마지막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민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만화가들이 잔인해. 자, 너무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동심 파괴되는 만화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만화들이 네. 그 당시엔 너무 섭섭했는데 여운이 오래가고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거? 어린 시절에. 여하튼 요술공주 세리도 있었고 네. 요술공주 민키도 있었고 최양락 씨가 그 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꺾기로. 요런 아마 그 공주 만화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중에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이게 또 버전이 많은데 저는 이지혜가 부른 요술공주 제목은 세리죠. 근데 제목은 요술공주로만 했어요. 음반에는. 음반엔 요술공주로만 써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술공주도 세리, 민키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그걸 따라야죠. 자, 이지혜 씨가 부른 요술공주 듣겠습니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이 LP의 지지직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가 좋습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만화 또 만화 영화 다 통틀어서
만화가 전성기 누리던 그 한국 만화 르네상스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8, 90년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80년대 들면서 82년에 창간했던 만화 전문 잡지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보물섬. 보물섬 창간호는 지금 굉장히 고가예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모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많죠. 너무 갖고 만화 아. 수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산호 선생님의 라이파이 같은 그거는 뭐 1,000만 원씩도 거래. 세상에. 그러니까 많이 다 버렸잖아요, 보면. 아유, 학교에서 폐지 수집을 했어요. 다달이. 그때 보물섬 많이 냈어요. 아, 그 내지 말걸. 그런 뭐 챔프도 있었고 네. 보면 근데 이 보물섬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 그 당시 최고 작가들의 연재 네, 맞아요. 물이 여기 통해서 나왔고 또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 또 됐던 잡지인데 예를 들면 어떤 만화가 그걸 통해서 데뷔했습니까? 김수정의 아기 공룡 둘리, 둘리.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 한이도. 그리고 이현서의 까치, 이두호의 머터리, 어. 백은택의 영심이 머터- 이런 게 다 보물섬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머터리가 나중에 머털도사 그 머터리예요? 그렇죠. 그 굉장히 두꺼웠고요.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보면. 두꺼웠어요. 네. 두꺼웠고 아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들고 화장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안 나오죠. 함흥차사가 되는 거죠. 끝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근데 그랬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화 전문 잡지 이제 서망교는 신호탄이 보물섬이 됐고 85년에 성인 만화 잡지 만화광장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소년 만화 아이큐 점프도 있었고 아이큐 순정 만화 전문 잡지 르네상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볼거리도 많아지고 읽을거리도 풍성했던 게 이 80년대인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이 만화로 보물섬이 있었다면 네. TV 만화 영화 쪽을 보면 미래소년 코난. 요때는 미래소년 그렇죠. 코난, 뭐 은하철도 999 이런 게 다 그때잖아요. 네, 그렇죠. 코난이 79년에 나왔는데 수십 년 동안 정말 재방송된 정도로 스테디 인기 많아죠, 보면. 놀랍게도 최근에도 가끔 방영이 돼요. 근데 이게 시대마다 다른 가수들이 다르게 불렀어요, 보면. 아, 근데 원래 그 일본 만화인데 네. 그 일본 주제가를 그대로 이렇게 번안해서 불렀지만 이거는 국내 버전에서 오리지널을 만든 버전이 더 좋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영화죠. 푸른 하나죠. 바다 저 저 멀리. 그렇죠. 뭐, 다 아시네, 그래도. 네, 저 다 기억나요. 공부 안 하시고 만화 많이 봤고. 들켰다. 코난. 그런가 하면은 은하철도 999. 네. 요것도 대단했죠. 은하철도 999 팬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을 텐데 심지어는 2017년도가 은하철도 999 발표된 지 40주년 되는 해였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시회까지 열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팬이 많으면은 아. 그래서 사실 그 철이하고 메텔 또 이 우주를 또 가는 또 증기기관 이게 좀 독특했잖아요,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일단 주제가부터 무슨 그렇죠. 만화 영화 주제가가 그렇게 구슬플 수가 없어요. 처음 5화까지는 네. 5화까지는 그 제목이 좀 달랐어요. 눈물 실은 은하철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만화잖아요. 네, 네.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김국환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네. 뭐 마상홍과 그리필드라는 그 저 밴드가 이제 연주를 해서 했는데 음. 굉장히 슬펐어요, 보면. 이걸 맞게.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 버전 곡이 너무 좋다 호평도 있었는데 네. 방송국에 의해서 6화 때부터 오리지널 그 버전을 번안한 걸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건 일본 마상원 버전이죠. 씨가 작곡한 게 아닌 일본 그렇죠. 버전. 네네. 이것도 슬픈데. 그러면 그 마상원 씨 작곡 버전 도대체 얼마나 슬펐을까 좀 듣고 싶기도 한데. 그 버전은 이제는 이렇게 LP 속에는 오리지널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레어한 버전이 됐는데 와, LP 갖고 계시네요. 오늘은 네. 익숙하게 오랜만에 들으신 그래요. 거니까. 예.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죠. 은하철도 999, 김국환, 민경옥이 같이 부릅니다. 와, 은하철도 999, 김국환, 민경옥이 같이 부른 이 버전을 들으셨어요. 야, 이게 참 이게 어른들도 그때는 같이 봤던 만화 영화 같아요. 은하철도 999는 그렇죠. 좀 굉장히 심오한 심오한. 그 어떤 음, 나오는 우주를 소재로 하고 증기기관차가 날아다니는 이런 자체는 네.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기 신선한 소재였는데 다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뭘 알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평가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좋아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들은 은하철도 999도 그렇지만 직업 가수들이 부른 만화 주제가가 꽤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 가수들이 자기 노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보통 자기 앨범에 수록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음반이 좀 귀하고 이 오리지널 버전이 없고 예. 그 다른 뭐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네. 버전이 있다는 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남궁옥부 씨가 부른 목장의 소녀 캐트리 그리고 들장미 소녀 캔디는 혜은이 씨가 불렀고요. 그 캔디가 혜은이 씨 네네네. 목소리예요? 마야붕붕은 정수라 씨, 어. 소공요새라는 이선희 씨, 어허. 도전자 허리케인은 김종서 씨가 불렀었죠. 아, 그 락커 김종서 씨도 네네네. 만화 영화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김국환 선생님은 금방 이제 은하철도 999도 있었잖아요. 네. 그 타타타 뜨기 전에 음. 만화 영화 주제가 엄청 그걸로 사실 생계를 이어가셨죠. 뭐뭐 있어요? 천년여왕도 그리고 미래소년 코난도 김국환 선생님이 불렀고 아, 축구왕 슛돌이 슛돌이도. 그렇죠. 어. 그리고 소방차도 2020 우주의 원더키티 이걸 불렀고 네. 달려라 하니 천박직축 하니 이거는 이선희 씨가 씨 부르고 유명하죠. 김수철 씨 또 유명한 나라라 슈퍼보드. 요 나라라 슈퍼보드는 김수철 씨가 아예 작사 작곡 다 했을걸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70년대에는 별셋, 별넷 음. 요 아저씨들하고 작은 별 가족이 정말 많이 불렀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혹시 꼬마 자동차 붕붕 이거는 누가 불렀어요? 문영민이라는 역시 가수입니까? 네 어린이죠. 아, 어린이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만화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우리 꼬마 자동차 붕붕을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듣고 오죠.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김현정의 뉴스쇼 어린이날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귀여운 꼬마 자동차 붕붕. 붕붕. 요거는 요것도 2000년대까지도 해가지고요. 요즘 10대 아이들도 따라 불러요. 그럼요. 붕붕은. 그러니까 최근 2000년대 이후에 또 생겨난 게 애니메이션도 리메이크 붐이 많아서 그래서 저 과거 것들을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많. 노래만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만화 영화도 리메이크가 많이 됐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르네상스였던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TV 외에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TV 극장 외에 네, 즐길 네, 거리가 네. 없어서인지 국민 만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만화 영화도 지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었고, 그래서 TV에서 해주거나 극장에서 이렇게 해줄 때 그 주제가들은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BGM이죠. 다 불러. 다 그게 소통되고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은 2000년대 이후 이제 어떤 인터넷 시대가 하면서는 네. 너무 다양해지고 네. 또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우리나라 대중가요도 마찬가지로 네. 예전에는 국민가요 이런 게 그렇죠. 많았는데 요즘 지금은 국민 히트곡은 넘쳐나는데 네, 모두 뭔가 따라 부르는 건 없는. 국민가요가 좀 없는 시대.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2000년대에 그렇게 문화 환경이 달라지면서 매체 환경이 달라지면서부터 만화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웹툰이 이제는 대세죠. 웹툰. 웹툰도 단편부터 장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웹툰으로 뜨시는 작가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시는 엄청난 부자. 그런 어떤 스타들도 많이 나왔고 보면 예. 그것도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 이게 다시 또 실사 영화로 이렇게 제작되는 또 이런 경향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이제 만화 본다 그러면은 왜 등짝을 좀 맞기도 하고 공부하라고. 숨어서 봤죠. 숨어서 봤죠. 왜 이렇게 어른들이 본인들도 봤으면서 그렇게 못 보게 그러니까 그게 한번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네, 보면 네. 한번 빠지면 공부 안 할까봐 이제 그랬는데 그렇죠.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근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잘 그리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부자가 될 정도로 이제 산업이 됐어요. 산업, 만화 산업. 그렇죠. 예. 그때 만화와 지금 만화를 비교하자면 그때는 뭐 만화도 숨어서 봐야 되고 그 청소년 또 유해 매체로 지정돼서 이게 탄압을 좀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하나의 문화 네. 그리고 또 시대를 증언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아서 그 50년대 특히 이런 만화들은 한 권에 1000만 원이 넘게 그 경매에서 낙찰되는 정도. 1000만 원이요? 네네. 한 권에? 그렇죠.
야. 그러면서도 이 수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허허,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골 탈퇴인 거죠. 이제는. 정말 그러네요. 그 2000년대에는 주로 아주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 히트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어주는 게 뽀로로인 것 같아요. 뽀로로. 그리고 아기상어도 정말 단순한데 그거는 외국에서도 열광하더라고요.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광고 들으시고 우리 이 두 곡 중에 한 곡 좀 들어볼까요? 네. 어린이날 특집으로 꾸민 김현정의 뉴스쇼.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감사드려요. 네, 저도 덕분에 예. 추억여행하면서 잊어버렸던 나한테도 아직 이런 동심이 살아있구나 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다 부르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이 늘 들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좋은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7시 20분 뉴스쇼로 다시 돌아오죠. 대중음악평론가 최규성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 나누죠. 여러분 고맙습니다.